안녕하세요. 솔루션스 아키텍트 정효진입니다. 이번 세션이 이틀간 진행된 썸밋의 마지막 세션인데 다들 썸밋 잘 즐기셨나요? 저희 썸밋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최신 생성형 AI를 지원하기 위해서 AWS가 구축하고 배포하는 인프라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동 발표자 김저부 솔루션스 아키텍트를 통해서 딥러닝과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고 있는 아마존닷컴이 어떻게 고객 경험을 향상시켰는지에 대한 사례를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 생성형 AI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썸밋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생성형 AI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셨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챗 GPT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GPT와 같은 모델이 이미 4, 5년 전에도 존재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대형 언어 모델 그리고 생성형 AI가 제공하는 이 기술들을 활용하는 변곡점이 작년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의 생성형 AI 단계는 지금 어디쯤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기술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어떻게 어떤 방면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골드만삭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2, 3년 후에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전 세계의 GDP가 7조 달러가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이 생성형 AI 시작은 우리 모두 그리고 산업 전반에 걸친 매력적인 성장 기회가 되겠죠. 이제 생성형 AI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의료 및 생명과학, 제조, 금융, 리테일,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모든 산업 분야에서 여러분의 고객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방안을 실제로 구상하는 사용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나 건강관리 전문가를 돕는 의료 기록 보조 도구, 그리고 약물 발견, 운영 효율성, 심지어는 콜센터에 이르기까지 이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가져갈 수 있는 가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생성형 AI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AWS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WS는 모든 유형의 사용 사례에 충분한 단일 모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습니다. 이건 비용 효율적이지도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이 비싸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정 유형 사례에는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AWS는 여러분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 컬렉션을 포함하는 AWS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AWS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품을 만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내 대외 고객들을 지원을 하면서 이 고객들이 여러분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데이터를 통해서 이 고객의 경험을 최적화하고 효율성을 향상하는 데에 대한 방안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AWS는 생성형 AI 기술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활용을 하고요. 고객의 니즈, 그리고 시스템 데이터 세트에 맞춰서 파인 튜닝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위 레벨의 애플리케이션이 유용하게 활용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 툴링 차원이 아니라 이 최종 애플리케이션과도 연관이 있겠죠.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인프라 관점에서 생성형 AI를 지원하기 위해서 AWS는 성능이 좋고 비용이 낮은 인프라를 제공하는데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제가 깊게 다룰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슬라이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지난 몇 년 동안 모델의 크기가 어떻게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4년 동안 3,000배가 증가했습니다. 굉장한 수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왜 연구원들이 이렇게 모델 크기에 집착하고 있는 건가요? 라는 게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요.
이것에 대한 답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 차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에 라마투 논문에서 나온 건데요. Y축은 훈련 손실을 의미합니다. 수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모델이 더 좋아지는 거고요. 이 X축은 훈련에 들어간 데이터의 양 혹은 토큰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래프가 4개가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70억 매개 변수의 빨간 선 그리고 700억 매개 변수의 핑크색 선이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시겠죠. 만약에 데이터의 양이 훈련에 동일한 데이터의 양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모델의 크기가 더 큰 게 더 성능이 좋았다라는 것을 말이죠. 이게 바로 이제 연구원들이 모델 크기에 집중을 하는 이유가 되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스케일링 법칙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도 있는데요.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행이 더 잘 되고요. 모델을 저희가 훈련을 하는데 들어간 데이터의 양, 그리고 훈련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컴퓨팅 양과의 그 다차원적 상관관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무슨 의미냐면 만약 여러분이 5,200억 매개 변수의 모델을 8,000개 이상의 H100 GPU를 가지고 훈련을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20주 이상이 소요가 되고요. 8조 달러의 비용이 들고요. 시간당 43기가와트의 전력을 소모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GPU가 부족한 이유고요.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넘는 이유가 되겠죠. 이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모든 게 모델을 훈련하는 데 필요한 많은 컴퓨팅의 양 때문입니다. 자, 어떤 유형의 컴퓨팅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보면 이 여러분들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모델을 훈련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추론하는데 많은 행렬 곱셈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수십 개, 수백 개의 뭐 프로세싱 코어를 가진 CPU를 가지고 이런 수학 연산을 처리하신다라고 하실 때 뭐 당연히 병렬화 처리하실 수도 있겠죠. 그치만 수천 개의 프로세싱 코어를 가진 GPU보다는 덜 효율적인 겁니다. 이 엔비디아의 GPU 중 일부는 7천 개의 프로세싱 코어를 가진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수천 개의 프로세싱 코어를 가지고 수학적 연산을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그 결과값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맞춤형 실리콘은 이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특정 유형의 작업 처리량이 많아지면 그 작업에 특화된 맞춤형 칩을 만드셔서 비용과 성능을 최적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맞춤형 실리콘은 보시는 것과 같이 깨끗한 빈 슬라이드에 여러분이 원하는 기능과 그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정 부품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AWS가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서 투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컴퓨터 측면에서 이 EC2 인스턴스의 스택 하단을 보시면 이 엔비디아의 GPU를 기반으로 하는 인스턴스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AWS는 V100, A100, H100을 기반으로 하는 인스턴스를 시장 최초로 출시한 클라우드 제공 업체입니다. 또 AWS는 다른 파트너의 실리콘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지난 5년 동안 딥러닝 애플리케이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자체 실리콘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AWS의 트리니움과 인퍼런시아는 컴퓨터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요. 저장소, 그리고 네트워킹, 그리고 관리형 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허깅페이스, 그다음에 오픈 엑셀웨어 같은 일반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의 통합함으로써 이 최종 사용자에게 사용자 편의성 또한 제공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것이 AWS가 보유하고 있는 AI의 ML에 해당한 컴퓨트 옵션입니다. 이 AWS가 그 인스턴스들을 매우 빠르게 시장에 출시하는 그 핵심 기술인 나이트로 시스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이트로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메인보드의 나이트로 칩, 그리고 그 서버의 나이트로 카드, 자체 하이퍼바이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AWS가 빠르게 시장에 진출을 하고 성능이 좋은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 하이퍼바이저와 그리고 그 가상화 스택에 수많은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나이트로 시스템의 이전과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게 나이트로 이전의 구성입니다. 2014년, 2015년쯤이었을 거예요. 전체 시스템이 단일 시스템이었고요. 이 같은 서버에는 고객의 인스턴스가 있었습니다. 이 하이퍼바이저에 의해서 관리가 되었고요. 이 돔0라는 서버의 리소스를 사용을 해서 EBS의 활동, 인스턴스의 수명 주기, 그리고 로컬 스토리지의 시작 제어와 같은 관리 기능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나이트로를 통해서 AWS가 한 일은 이 관리 오버헤드를 전용 카드로 오프로드 한 것입니다. 이 카드는 서버 자체에 있기 때문에 이 고객의 인스턴스의 그 호스트 서버의 모든 리소스, 예를 들어 컴퓨트 리소스가 거의 모두 할당이 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키텍처의 디커플링은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였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컴퓨터의 활용도를 극대화를 해서 이 장기적인 시점에서 봤었을 때의 가격, 비용 절감에 대한 것들을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이죠. 전형적인 서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이게 2018년에 출시된 C5N 서버입니다. 뭐 서버 전체를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위쪽이 뭐 다 비어 있죠. 하지만 CPU가 보이고요. 두 개의 CPU가 보이고 하나의 메인보드가 보이실 겁니다. 근데 여기 중에서도 이 나이트로 카드, 두 개의 나이트로 카드를 집중해서 보시면 이 하나의 나이트로 카드는 컨트롤 플레인 또는 EBS 볼륨, VPC 암호화에 활용이 되는 주요 카드고요. 또 하나는 네트워킹에 사용이 됩니다. 나이트로 측면에서 AWS는 10년 동안 혁신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AWS는 현재 5세대 나이트로 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까 전에 2018년에 뭐 C5의 서버가 나왔는데 그 나이트로 카드 중에 빨강색 저 카드 보이시죠? 그 안에 칩이 3세대 나이트로 칩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보시는 것과 같이 AWS는 지난 10년 동안 칩을 만들어 왔고요. 이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과 AWS가 지금까지 배포했던 수백만 대의 서버를 확장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많이 쌓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력한 GPU 인스턴스인 P5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근데 여기 소개에 앞서서 본인들의 모델을 직접 훈련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질문했던 이유가 따로 있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 P5가 대규모 모델 훈련에 굉장히 좋은 인스턴스고 파인 튜닝에 굉장히 좋은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이 P5는 8개의 엔비디아 H100 GPU를 활용하고 있고요. 이전 세대인 P4D보다 2.5배에서 4배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 가장 높은 3200GBps에 해당하는 네트워킹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7년 전에 AWS가 가진 그 최대 네트워킹 대역폭이 50GBps였거든요. 근데 그것에 비하면 진짜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다이나믹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컴퓨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맞춤형 실리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AWS는 자체적으로 실리콘을 개발해 왔던 능력을 활용을 해서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딥러닝 애플리케이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전용 칩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출시한 인퍼런시아 1을 사용을 하는 인프1, 그리고 지난 1년에서 1년 반 동안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된 인프2와 트레이니움 1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수 제작된 엑셀러레이터들은요, AWS 포트폴리오에서 다른 컴퓨팅 옵션에 대한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AWS 고객들이 엔비디아의 제품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AWS는 포트폴리오에서 최신 제품의 엔비디아 제품을 제공할 것이고요. 만약 30에서 50%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면서도 다른 아키텍처를 고려하시는 의향이 있다라고 하시면 AWS가 자체적으로 만든 칩을 활용하는 인프1, 인프2, 그다음에 트레니움 1을 제공할 것입니다. 트레니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트레니움은 딥러닝에 맞춰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 약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개의 큰 뉴런 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GPU처럼 뭐 수천 개의 프로세싱 코어를 가진 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의 큰 뉴런 코어를 가지고 있고요. 이 뉴런 코어 안에는 텐서 엔진이라고 하는 큰 행렬 곱셈 엔진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코어들은 스칼라 벡터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모델 병렬화를 할 때 필수적인 그 칩 간 데이터 통신이나 그다음에 동기화 연산에 용이한 컬렉티브 컴퓨트 엔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역폭 메모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고성능 메모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AWS는 트레니움 칩 하나를 트레니움 1 인스턴스로 패키징을 하는데 트레니움 칩 16개를 서버에 하나로 패키징을 해서 동급 최고의 성능을 가진 고성능 서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레니움 서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서버는 2개의 CPU를 가진 듀얼 소켓 시스템이고요. 각 CPU는 PCI 익스프레스 스위치에 연결이 되어서 다른 트레니움 칩 세트와 연결이 됩니다. 이 서버는 트레니움 칩 16개를 가지고 있고요. 많은 나이트로 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이 보라색 블럭들이 나이트로 카드들이고요. 이 카드들이 1600기가 bps의 네트워킹 속도를 위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트레니움 칩들은 하이퍼 메시 패브릭을 이용을 해서 낮은 지연 시간, 높은 대역폭으로 칩 간 통신이 가능합니다. 서버 관점에서 한번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버의 한쪽 절반에는 8개의 트레니움 칩이 있고요. 포함되어 있고 이 구성이 슬라이드 왼쪽에 있는 화면과 같이 복잡한 하이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도 8개의 트레니움 칩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2U 사이즈의 서버 헤드 노드가 이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트레니움 서버를 직접 본다라고 하시면 이제 1U, 2U 사이즈 정도가 아니고 10U 정도의 사이즈가 되고요. 그 깊이가 1.22m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죠. 그리고 이 칩 레벨에서부터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이 서버 레벨까지의 그 엔지니어링 복잡성도 어마어마합니다. 컴퓨터 측면 외에도 고성능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성능 네트워크를 통해서 AWS 고객들이 그 모델 훈련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5,200억 매개 변수를 가질 모델을 훈련하신다라고 했었을 때 단일 서버에서 하시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품 출시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AWS 고객들이 실제로 그 훈련 작업들을 수백만 개의 머신으로 확장을 하고 병렬화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성능 네트워크가 필수적이고요. 이때 등장하는 것이 엘라스틱 패브릭 어댑터입니다. 이 엘라스틱 패브릭 어댑터는 나이트로 카드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낮은 지연 시간 그리고 높은 대역폭에 최적화된 SRD 프로토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AWS가 7, 8년 동안 연구해온 AWS 고유 기능이고요. 일부 파운데이션 모델 빌더들이 이 기능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들의 모델을 훈련을 하고 모델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클러스터에 대해서 앞전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AWS가 클러스터를 어떻게 구성하고 설계를 했는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단일 가상 클러스터에서 수만 개의 머신러닝 가속기를 활용 가능한 울트라 클러스터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 슬라이드의 그 주황색 박스 하단에 있는 각각은 단일 렉에 있는 컴퓨터를 나타냅니다. 이건 P5가 될 수도 있고요. 트레니움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렉들의 배포 방식이 궁금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이 렉들은 단일 데이터 센터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전용 네트워킹을 통해서 상호 연결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울트라 클러스터고요. 울트라 클러스터는 대규모 모델 훈련을 위해서 설계가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페타비트급 비차단 네트워킹을 이용을 해서 각 렉들이 통신을 할 때 전 대역폭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2세대 엘라스틱 패브릭 어댑터를 활용을 하고 있어서 네트워크 규모가 8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지연 시간이 15%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컴퓨팅 리소스 외에도 이 네트워크과 클러스터 구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컴퓨팅 리소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AWS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AWS는 스토리지 측면과 관련 서비스 측면에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스토리지 부문에서 EBS, 로컬 스토리지, S3, FSX4 러스터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관리형 서비스 측면에서 세이지메이커, EKS, ECS를 통해서 컴퓨팅 용량을 쉽게 활용을 하고 머신러닝을 구축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서비스를 통해서 AWS는 광범위한 고객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이 머신러닝을 AWS가 지원하는 데 많이 중점을 뒀었는데, 그래서 이 현재 10만 개 이상의 고객사들이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을 AWS에 구축을 하고 있고요. 1만 개 이상의 고객사가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AWS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성형 AI의 혁신을 이끄는 AWS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마존닷컴의 사용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개는 김재보 솔루션스 아키텍트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김재보 솔루션스 아키텍트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진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재보입니다. 방금 유진님께서 생성형 AI를 위해서 AWS의 인프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소개할 내용은 저희 모회사인 아마존이 생성형 AI와 AWS 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하여 즐거운 아마존 쇼핑 경험을 가능하게 한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마존은 대규모 파운데이션 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며 딥러닝 시스템이 구축되고 배포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아마존 전반에 걸쳐 현재 기술 수준을 넘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동시에 많은 다운스트림 애플리케이션의 연결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의 핵심 제품은 아마존에서 구매하는 상품, 그리고 그 상품을 검색할 때 입력하는 쿼리와 같은 전자상거래 관련 개체를 의미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의미론적이라고 함은 단순히 정확한 키워드를 매칭하는 대신에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데이터 중심 접근 방식에 따라서 실제 개체를 표현하고, 그리고 개체를 명시적으로 개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많은 연구와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렇듯 효과적으로 의미론적인 표현을 구축하려면 방대하고 다양한 데이터 세트가 필요합니다. 여기 우측에 보시면, 우측에 있는 거는 아마존 제품의 상세 정보 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제목, 주요 항목, 고객 리뷰 평점, 사진, 동영상 등 매우 풍부한 정보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에는 이와 같은 수십억 개의 제품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십억 개의 샘플을 기반으로 해서 100억 개 이상의 파라미터까지 확장이 가능한 대규모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전 학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이 의미론적인 표현을 위해서 5가지의 핵심 요소를 식별을 했습니다. 네, 멀티모달, 멀티링걸, 멀티로케일, 멀티타스크, 멀티엔티티입니다. 이 중에서 아마존의 의미론적인 표현은 멀티모달입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제품의 데이터들은 비정형 텍스트나 표 형식의 제품 사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제품은 굉장히 많은 이미지와 동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러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다국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전 세계 수십 개 국가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각 제품 정보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지역 데이터 위에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아마존은 멀티타스크 학습을 활용하여 제품의 다양한 측면을 포착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마존의 여러 팀들이 다양한 고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개체에 대한 관계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은 어떤 판매자가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지 검색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질문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개체의 관계를 활용하여 표현을 구축해야 합니다. 네, 이것이 5가지의 핵심 요소입니다. 네, 그럼 아마존이 개발한 몇 가지
모델을 살펴보고 이러한 모델이 아마존의 쇼핑 경험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시는 맞춤법 교정 기능입니다. 아마존의 검색의 핵심은 고객이 손쉽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맞춤법 교정 기능을 사용하면 고객이 원하는 단어의 정확한 맞춤법을 모르더라도 해당하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는 과거에는 어플리케이션 팀에서 이 맞춤법 교정 기능을 위해서 수동 기능 엔지니어링과 함께 고전적인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시간도 오래 걸렸고 성능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어플리케이션 팀과 함께 아마존에서 구축한 시퀀스 투 시퀀스 생성 모델과 함께 딥러닝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서 시퀀스 투 시퀀스 생성 모델이라고 함은 한 문장을 다른 문장으로 전환하는 AI 모델입니다. 이 기능은 맞춤법 교정 기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성과를 가져왔고요. 이 아키텍처는 맞춤법 교정 기능을 위한 최첨단 대규모 언어 모델 아키텍처로 실험에서 매우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 성능은 다국어에서도 입증이 되었는데요. 이는 미국 내에서만 좋은 성과를 내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마켓플레이스의 주요 언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네, 아마존의 다양한 다국어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사전 학습된 대규모 언어 모델이 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예시는 AI를 이용해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여기서는 가구, 액세서리 등 특정한 항목이 포함된 욕실 이미지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네, 우측에 보시는 프롬프트에 보면은 프롬프트의 핵심 문구는 일반적으로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제품 유형인 나무 사다리 선반입니다. 네,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단에 있는 아마존 모델로 생성한 이미지를 보면은 모든 이미지에 걸쳐서 나무 사다리 선반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오픈소스 모델로 생성한 이미지를 보게 되면 몇몇 개 이미지에 나무 사다리 선반이 보이지 않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아마존 카탈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도메인 학습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좀 더 밀접하게 부합하는 출력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예시는 아마존 제품 비디오 데이터 세트에서 사전 학습된 비디오 기반 모델입니다. 에이신 페이스 아웃 어플리케이션인 경우 검색을 하면 검색 페이지가 표시가 됩니다. 그 검색어와 관련된 동영상이 있는 경우 모델이 해당 쿼리를 동영상과 매칭하도록 어플리케이션에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검색어와 관련된 동영상의 미리 보기가 자동으로 재생이 되고 고객이 그 미리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동영상이 목록에서 확장되어 전체 동영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기능은 고객이 제품을 검색할 때 제품의 유용한 기능을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매우 훌륭한 기능입니다. 네, 그럼 아마존이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과제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은 고객에 집착하는 과학의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쪽 면에는 고객 중심의 과학을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고객의 즐거운 쇼핑 경험을 가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최첨단의 기술의 한계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더 다양한 고객을 깊이 만족시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어려움은 부족한 컴퓨팅입니다. 아마존은 매월 10,000건 이상의 실험을 해야 하는데 모든 실험은 컴퓨팅 집약적으로 해야 합니다. 네, 두 번째는 가속기에 대한 액세스입니다. 아마존은 가속기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으며 AWS의 다양한 가속기 세트의 액세스를 구축하게 되면 실험 속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은 개발자입니다. 개발자는 시스템의 핵심이기 때문에
개발자를 효과적으로 잘 활용해야 합니다. 개발자의 공수를 줄이고 걱정해야 할 일을 줄여주는 것은 비즈니스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의 과제를 AWS를 통해서 어떻게 AWS가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마존은 AWS 배치와 균등 분배 대기업을 도입했습니다. 이전에는 아마존 내의 다양한 작업 흐름에 리소스를 수동으로 할당하고 그리고 작업 흐름은 각 실험을 위해서 자체 대기업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 흐름이 중단될 때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리소스와 유효 용량을 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수작업으로 용량을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조정이 필요했고 대기업 간의 리소스를 자주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리소스의 낭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작년 초에 AWS 배치를 통해서 아마존 내의 모든 대기업을 단일 균등 분배 대기업로 병합했습니다. 이것은 작업 흐름 전반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유연하게 할당될 수 있었으며 나머지는 AWS 배치가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AWS 배치는 설정한 우선순위 목표에 따라서 리소스가 공정한 방식으로 관리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효 용량을 25%에서 10%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컴퓨팅에 대한 액세스입니다. 모든 실험에는 가속기가 필요합니다. 아마존도 실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AWS의 다양한 가속기 세트의 액세스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학습에는 AWS 트레니엄을, 추론에는 AWS 인퍼런시아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AWS 트레니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RN1 머신은 P4 머신에 비해서 가격 대비 성능이 약 50% 더 우수합니다. 여전히 많은 GPU를 사용하지만 트레니엄은 매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숙한 모델 워크로드나 아키텍처에 적합합니다. 네, 아마존은 이 트레니엄을 사용하는 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방식은 모든 모델 업데이트 파이프라인에서 트레니엄을 사용합니다. 이 모델 업데이트 파이프라인이라고 함은 이미 수정된 모델 아키텍처나 워크로드입니다. 새로 생산된 데이터를 계속 학습시키기만 하면 좋은 성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모든 것들이 수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이 굉장히 쉽습니다. 학습 스크립트하고 모델을 수정하여 XLA과 호환되도록 하기만 하면 100줄 미만의 소스 코드를 통해서 GPU에서 학습된 모델과 함께 모델 성능 패리티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트레니엄을 사용하는 두 번째 방식은 GPU와 트레니엄 체크포인트 호환성을 사용하여 트레니엄의 채택을 양방향 도어로 만드는 것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GPU를 통해서 초기 실험과 탐색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을 마무리한 후에는 GPU의 체크포인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트레이너으로 옮겨서 모델에 수렴할 때까지 계속 학습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아마존이 목적에 가장 적합한 가속기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학습 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엔 추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WS 인퍼런시아 인스턴스는 다른 옵션에 비해서 가격 대비 성능이 약 40% 더 우수합니다. 방금 학습용으로 말씀드린 모든 기술이 추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네, 아마존은 체크포인트 호환성을 사용하여 GPU에서 학습하고 인퍼런시아에서 추론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모델에 대해서는 가격 대비 성능을 최적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발자 속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학습 워크로드는 몇 주 동안 실행해야 하지만 컴퓨팅 할당은 언제든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속기에 부하가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노이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워크로드를
체크포인트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스택의 신뢰성이 떨어지더라도 모든 실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체크포인트를 만들고 저장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존은 오토 레즘이라는 기능을 구축했습니다. 이 오토 레즘이라는 것은 비동기식 분산 체크포인트를 자주 가져와서 S3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모든 작업은 동일한 작업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S3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스트리밍합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원시 데이터는 S3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루 카탈로그에서 추적합니다. 학습이 시작되게 되면 학습 노드는 S3부터 원시 데이터를 가져와서 즉시 전처리를 하고 학습이 진행되면서 비동기적으로 체크포인트를 S3에 저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연구를 프로덕션으로 가져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AWS를 사용하시게 되면 매월 수만 건의 실험을 확장할 수가 있으며 컴퓨팅 파워가 있는 모든 AWS 지역에서 워크로드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 로깅이나 대시보드를 통해서 개발자가 쉽고 심층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약 100억 개 이상의 모델을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텍스트, 표, 이미지, 동영상을 학습하는 기능을 통해서 약 500개의 모델을 어플리케이션에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모델은 130개의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매우 많이 향상을 시켰고요. 그리고 50개 이상의 고객 어플리케이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AWS가 생성형 AI 혁신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트레니엄, 인퍼런시와 같은 최적의 컴퓨팅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 아마존닷컴이 AI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즐거운 아마존 쇼핑 경험을 어떻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AWS는 생성형 AI를 함께 구축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생성형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AWS와 함께 하신다면 고객분들의 생성형 AI로서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간이 저희 이번 썸밋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AWS와 함께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끝으로 장시간 저희의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